권비영 작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다.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해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던 권비영 작가는 작가가 되는 길은 고단했지만 박은서 선생님을 마음의 멘토로 삼은 덕에 1995년에 신라문학대상으로 등단의 과정을 거쳤다. 2005년 첫 창작집 그 겨울의 우화 출간 후 2009년에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 고종 황제의 막내딸로 태어났지만 황녀로서의 고귀한 삶을 살지 못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흔적도 없이 잊혀버린 그 삶이 너무 아파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라며 쓰게 된 장편소설 덕혜옹주는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영화화가 되고 일본에서도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여성 독립운동가 하란사와 벨롱장에서 만난 사람을 출간하였다. 현재는 한국소설가협회와 소설 21세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 시절 고종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덕혜는 고종이 죽고 나서 많은 슬픔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궁에는 옹주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덕혜는 일본 경찰에게 잡혀갈 위기에 있는 복순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무영을 만났고 그를 부마로 삼았습니다. 덕혜는 복순과 함께 강제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간 덕혜는 일본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후 덕혜는 일본인 백작인 다케유키와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덕혜의 옹주를 구하려는 조선의 청년들인 구국 청년단의 박무영이 백작과 강제 결혼을 하는 옹주를 구하려 하지만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덕혜는 다케유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케유키는 덕혜를 이해하고 잘 보살펴 주었지만 덕혜는 다케유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딸인 정희가 태어났습니다. 정희가 마사에라고 부르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덕혜와 정혜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덕혜가 정혜와 조선으로 가려고 정혜에게 수면제를 먹였는데 이를 다케유키가 오해하고 덕혜와 다케유키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패망으로 다케유키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덕혜를 더는 돌볼 수 없어 다케유키는 덕혜를 정신병원에 가두었습니다. 한편 두 명의 일본 남자에 의해 강간을 당하고 한 가게에서 일을 하다 구국 청년단의 사람을 만난 복수는 덕혜가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정신병원에 있는 덕혜를 만났지만 덕혜는 복순을 기억하지 못했고 얼마 후 복순의 희생으로 덕혜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혜는 구국 청년단의 도움으로 조선에 가는 비행기를 타지만 무영은 타지 않고 이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덕혜를 유머가 반기지만 다른 왕가애들은 모두 죽은 후였습니다.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해도 나는 조선의 마지막 황녀였다. 라는 문장이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는 모습이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일본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사키가 옹주에게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두려워할 옹주는 아니었다. 조선이 일본에게 식민지화되면서 점점 망해가는 와중에 옹주는 일본에 순응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웠기 때문에 이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나의 마지막 소망은 오로지 자유롭고 싶었을 뿐이었느라. 이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한 문장에서 덕혜가 얼마나 힘들고 슬픈 삶을 살았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았고,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덕혜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소망이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